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오늘 할 수업은 제가 과외를 하면서 또 1대1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또 1대1로 가장 많이 짜주는 이것이 바로 수능 계획표, 수능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1년, 2년, 3년을 공부하는데 막상 시험 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또 마음만 급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이 수업을 또 이 강의를 1대1로 하려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또 시간당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플래너를 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계획표를 꼭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플랜. 가장 핵심은 내가 공부한 시간 또 그 양을 점수로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맞죠? 내가 공부한 시간 그 양이 꼭 점수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죠? 대부분 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년 똑같았어요. 매년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초조해요. 그런데 성적은 그대로 혹은 조금밖에 안 올라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자꾸 자기만의 세운 계획을 이렇게 변경시키고 또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1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요거를 딱 해결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원칙 있어요. 원칙 1번 원칙,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손에 잘 안 잡혀요. 알겠죠? 수능이 한 열흘 남았어. 수능이 3일 남았어. 이러면 내가 불안해서 책상에 앉아있지 사실 공부를 해도 머리에 정말 안 들어와요. 이때는 내가 공부한 거, 내가 공부했던 거, 내 손때가 묻은 걸 보는 거예요. 수능 전날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수능 전날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컨디션 조절을 하고 어떻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 핵심은 내가 공부한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새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능이 한 10일 남았다 라고 하면 컨디션 조절 차에 조금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거지 완전 새로운 과목, 새로운 단원, 새로운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수능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초조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수능 플랜을 짤 때 기본적으로 20일, 수능 보기 전 20일은 건들지 마세요. 이때는 아무것도 짜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수능 보기 전 20일은 그럼 뭐하냐, 모의고사를 조금씩 풀면 좋겠죠. 근데 내 체력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 그리고 또 암기 과목을 복습하는 정도? 이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암기 과목을 내가 복습을 한다. 이 정도 차원에서 해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어요. 자,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수능을 앞두고 해야 할 공부와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있겠죠. 왜냐하면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그쵸. 뭘 새롭게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머리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이때 해야 될 공부는 새 단어 암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과탐, 사탐, 기본 문제 풀이도 아니에요. 이때는 컨디션 조절용 모의고사와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리했던 단어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뭐죠? 사탐, 과탐 정리 노트. 자꾸 손에 익은 걸 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모든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11월 예를 들어서 15일에 수능로 본다 합시다. 그러면 일단 10월 25일까지는 내가 플랜을 짜는 거야. 그리고 이전에 공부를 하면서 20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거를 미리 준비해 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준비해 놓는다던가, 그러니까 안 푸는 거죠. 아니면 이때 볼 단어장들 미리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사탐, 과탐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든가 하는 거죠. 여러분, 수능 시험장 가서 국어 시험 보기 전에 뭐 할 거예요? 수학 시험 보기 전에 뭐 할 거예요? 또 영어, 탐구 과목을 보기 전에 뭐 할 거예요? 이때 새로운 문제 푸는 사람은 없다. 20일 동안 했던 것 중에서 핵심만 추려서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내가 수능 시험을 11월 15일날 본다 하면은 14일까지 모의고사, 단어장, 정리노트, 수학 정리노트, 국어 정리노트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그런 정리노트를 달달달 외우고 보다가 시험장 가서는 그 보던 거를 한번 정리하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자, 알겠죠? 좀 이해됐어요? 아, 20일 동안은 이걸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은 뭘 해야 될까요? 1년이 남았고 2년이 남았고 3년이 남았어. 1년 남았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보세요. 단어장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또 사탐, 과탐, 정리 노트를 만들면 되겠죠. 혹은 수학 오답 노트, 혹은 수학 발상 노트 등등등,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20일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준비한다고 보면 돼요. 자,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아, 수능 플랜을 짤 때 수능 보기 전 20일을 위해서 1년치를 짜는 거야. 그리고 20일을 축약해서
수능 시험 전날 또 수능 시험 날 가서 보면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요 20일을 준비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자, 사람마다 과목마다 점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학은 잘 나오는데 국어가 안 나와. 이런 사람 있을 것이고, 영어가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에 각각에 맞는 어떤 자기만의 해결법이 너무 중요하겠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대한 해결법을 많이 말해놨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수능 점수는 100점이 아니다. 100점이 아니고 내가 맞을 수 있는 점수, 여기까지만 맞으면 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는 문법, 또 빈칸. 얘를 빼면 문법 빈칸이 18점이에요. 6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빼면 82점을 맞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빼란 이유는 이게 바로 킬러 문항이니까. 변별력을 갖추는 문항이니까. 자, 다시 말하면 영어 공부를 할 때 1번 요 82점을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려면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겠죠? 우리 공부할 때 내가 영어 단어를 체크한다면서 요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외우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뭐라 그럴까,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그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일단 우리가 평이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하겠죠. 맞나요? 이 82점까지는 쉬워. 그런데 이 다음부터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수능 체계가 그래요. 자,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4점짜리가 보통 여러 문제니까요. 빼면 56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2점 3점. 그러면 2점 3점은 일단 다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먼저는 2점 3점을 다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기. 그러려면 일단 기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응용 문제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외우면 일단 56점은 맞아. 여기다가 더하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4점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연구하겠죠. 연구하면 4점짜리 절반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학의 기본을 일단 70점으로 잡아요. 여기까지는 맞기 쉬워.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국어도 마찬가지. 국어도 굳이 나누면 문학은 쉬워요. 그나마. 근데 항상 뭐가 문제죠? 이 비문학이 문제죠. 그러면 문학을 완벽하게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내가 두 지문 버려. 그러면 정말 딱 80에서 78 나와요. 여기를 커트 라인을 해놓고 여기까지는 쉬워. 78에서 80점까지는 국어는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어려운 거야. 일단은 내가 국어만 파겠어, 수학만 파겠어, 영어만 파겠어, 이게 아니고 일단 내가 수학 70점 이상까지 끌어올리겠어. 내가 영어 80점 이상까지 끌어올리자.
내가 국어 70점 혹은 80점까지 끌어올려 보자. 여기까지 플랜을 짜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거는 뭐 각자 알아서. 어떤 사람은 1월에는 이거 공부하고 2월에는 이거 공부하고 3월에는 이거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왜냐면 각자 쌓은 지식과 각자 좀 뭐라 그럴까요? 부족한 부분이 좀 다르니까. 또 공부해온 것이 다르니까. 하지만 일단은 기본 점수를 까는 데까지는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알겠죠?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기본 점수 70에서 80점을 기본적으로 맞아요. 전 과목을. 그러면 고3 때 혹은 한 고3 4월달? 이때부터 세부적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과목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학만 죽어라 파는 친구들 있어. 그러니까 수학에 투자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목 간의 밸런스가 깨져요. 이런 친구들은 비추. 알겠죠? 어떻게 플랜 짜라는지 잘 설명이 됐어요? 일단 기본 점수는 내가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어렵다. 알겠죠? 자, 이게 공통이에요. 공통. 이건 누구나 공통.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탐구. 알겠죠? 탐구. 탐구는 사실 학교 공부로 커버가 가능한 과목이에요. 학교 공부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과학을 공부하는데 화원, 생투 이것만 팔 거야. 그러면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듣고 이 과목만큼은 잘 맞아야 돼요. 왜냐면 수능 공부할 때 국어, 영어, 뭐 수학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탐구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정하는 거예요. 먼저 나는 탐구 2과목을 이거 선택하겠다. 그거는 무슨 수들을 써더라도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듣기를 바랍니다. 혼자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아니면 인강 추천. 제가 유일하게 인강을 추천하는 과목이 바로 사탐, 과탐이에요. 그리고 또 굳이 추천하자면 전 수학을 추천합니다. 수학은 괜찮을 것 같아요. 수학, 또 사탐, 과탐은 인강을 들으면 좋은데 여러분 국어랑 영어는 굳이 인강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자, 그래서 인강을 사놓고 한꺼번에 쫙 들어도 돼요. 근데 이 시기가 중요하죠. 시기. 그러면 도대체 탐구는 언제?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고3 기말 이후 1학기 기말 이후에 바로 탐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과목당 기본, 개념, 정리 15일 이렇게. 그리고 대표, 문제, 암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재를 굳이 추천해 주자면 EBS 수능 특강. 아직 수능 완성은 안 나오니까 이때. 아니면 작년도 책이 있다면 수능 완성. 작년도 거겠죠. 수능 특강은 좀 더 양이 많고 수능 완성은 좀 더 축약이 돼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인강을 다 듣든 해서 기본 개념 정리를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20일 동안 내가 볼 것, 또 시험장 가져가서 볼 것, 바로 정리노트 만드세요. 반드시 만드세요. 그리고 또 대표 문제가 한 단원마다 3, 4개 있어요. 3, 4문제. 이걸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탐구는 여기서 정리가 다 돼요. 탐구 2과목이니까 한 달.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탐구는. 알겠나요? 제가 좀 여유가 되면은 어떻게 탐구를 정리하는지 잠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할 때 여러분들 일일이 손으로 다 쓰지 마시고 책을 2권은 사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책을 복사하든지 해서 오려 붙이시면 돼요. 기본 개념 정리를. 알겠죠? 앞에 수능 특강에 기본 정리가 돼 있고 근데 좀 내용이 많죠. 그리고 또 암기 할 것 대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만 딱 잘라서 외워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통으로 한번 사탐 과탐을 봐야 돼. 2과목을. 요거를. 그래서 6월 달에서 7월 달에 끝내는 거예요. 탐구를. 이해돼요? 그러면 요것만 제대로 해서 달달달 외우면 탐구 기본 점수가 30에서 35점이 안정적으로 나오게 돼요. 일단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8월부터 탐구를 3일에 한 회 혹은 2일에 한 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풀면서 내가 아는 것들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 점수를 40에서 45점으로 끌어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을 월별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옛날에는 제가 친구들한테 1월달은 뭐하고 2월달은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딱딱 찝을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월 15일 수능이야. 그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25일까지 일단 기본 정리를 끝내야 돼요. 됐죠? 자, 탐구는 언제부터? 탐구는 6월에서 6월 말부터 7월 초 요때 시작. 됐죠? 자, 우리 맨날 빼먹는 거 영어 단어. 여러분 영어 단어는 잘 들으세요. 최소 9월 모의고사 전까지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최소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 새 단어는 버리세요.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이 이후부터는 새로운 단어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냐?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외웠던 단어들을 한 번 더 외우면서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잡아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전날 내가 외웠던 단어를 수능에 그 단어가 나왔어. 그렇다고 해도 그 단어 못 써먹어요. 여러분들 불안해서. 영어를 해석할 때는 자연적으로 내가 이 단어 뭐지? 생각한 다음에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낯익어야 돼, 단어가. 그래서 최소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내 단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 3개월 동안 반복하면서 딱딱딱 굳게 만드는 거죠. 단어를 완전히 내 것으로. 알겠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그러면 1월달 2월달 이때는 반드시 수학, 영어, 국어를 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방학 기간이니까. 그리고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여러분들이 1학기가 되기 때문에 학교 내신을 챙기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기서 부족한 거. 핵심은 뭐라고요? 70에서 80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기. 요때. 이해됐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안정적인 점수까지는 일단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잡는 거야. 요때. 자, 그 다음에 6월달 기말고사 끝나면 7월, 8월 이제 마지막 스퍼트 기간이 되죠. 요때 내가 70점을 무조건 안정적으로 나온다. 7, 80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요때 세부적 킬러 문항을 풀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요때 알겠어요? 요 흐름을 가지고 내가 세부적으로 갈 사람들은 쭉 해서 수능까지 가는 거고, 아 내가 몇 달 공부해봤는데 부족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이 점수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때. 알겠죠? 방학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7, 8월 때를 뭘 해야 돼요? 탐구. 얘기했죠? 한 달 걸린다고. 그래서 7월 초에 시작을 하면 보통 8월 초 혹은 8월 중순에 무조건 탐구 정리가 끝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고3이고 수능이 1년 남았다고 해도 스퍼트를 딱딱 칠 단계는요 한 4개월밖에 안 돼요. 1, 2월 그리고 한 7, 8월 이렇게밖에 못 쳐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가 시작되는데 이 9월 모의고사 끝나면 대부분 친구들이 멘탈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는 그냥 멍 때리게 되죠. 이렇게 멍하니 있죠. 이렇게. 이 기간도 포함을 해야 되더라고요, 친구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 넣는 겁니다. 요때. 어떻게? 9월, 10월에 내가 부족한 거. 똑같아요. 요때랑.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때 뭐도 써야 돼요? 자소서도 써야 되고, 그쵸? 할 거 많잖아, 이때. 사실 수능 4개월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정리하고 시험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25일 되면은 기본 정리한 거 준비해가지고 20일 동안 달달달 외우고 시험장 가서 멋있게 시험 보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 플랜이에요. 요런 기본 플랜을 가지고 각자 개성에 맞게 각자 공부했던 것에 맞게 자기만의 수능 플랜을 짜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됐나요? 수능 준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일단 기본적인 감을 잡고요.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잘 응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능 플래너 기본적으로 어떻게 짜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